안녕하세요. 차세대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 코틀린 시작하기의 권태환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코틀린 클래스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틀린의 기본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생성자와 생성자 초기화,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자료는 유데미 샘플의 세 번째 브런치인 03 클래스에 있습니다. 먼저 기본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바에서는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요. 코틀린에서도 동일하게 구현하게 됩니다. 별도 구현 내용이 없다면 중괄호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생성자입니다. 자바에서의 생성자는 별도 함수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멤버 변수를 만들게 되는데요. 멤버 변수가 없다면 생략이 가능한 형태의 생성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코틀린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클래스 네임 끝에 가로로 생성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 이름 뒤에 오는 변수 타입에 대한 선언은 read only일 경우 var, read write가 가능한 경우 var로 선언을 해주고요. 변수 이름 그리고 변수 타입을 바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다음의 형태입니다. 원래 생성자 함수 원형은 컨스트럭터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컨스트럭터는 생략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클래스 이름 뒤에 바로 변수가 선언이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코틀린과 자바에서 생성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각각 살펴보면 일반적인 자바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생성자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이때 생성자 초기화 블록에서 네임을 별도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에 비해서 코틀린에서는 생성자의 생성자 변수가 바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 네임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중 생성자는 어떻게 선언을 할까요? 자바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클래스 네임 그리고 이에 따라서 int age가 추가되는 경우 별도 생성자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코틀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중 생성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바와 동일해 보이지만 name 스트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age와 int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this라고 사용을 해서 해당 첫 번째 인자의 name을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age가 해당 두 번째 생성자 블록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ge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age가 전체 첫 번째 생성자에 age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age와 name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자바에서는 다음과 같이 name과 age가 초기화될 수 있고요. 이때 this에 name을 넘겨주면 첫 번째 블록에 있는 name이 초기화되고 age가 초기화됩니다. 그 이후 age에 넘겨준 값으로 초기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코틀린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첫 번째 블록에 모든 변수 선언이 되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n을 사용을 해줄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는 n이 존재하지 않는 n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블록 안에서 초기화를 해주지 않으면 이 n에 대한 존재를 전체 첫 번째 생성자인 전체 코드에서는 알 수 없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의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제가 만들어 놓은 방식인 첫 번째 블록에 값을 모두 선언을 하거나 또는 다음과 같이 디폴트를 통해서 초기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age는 항상 0 또는 초기화 값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위와 같은 두 번째 생성자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자바에서 사용을 할 때는 디폴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생성자 초기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에서의 생성자 초기화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하지만 코틀린에서는 생성자 블록과 함께 컨스트럭터와 함께 생성자를 초기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init이라는 별도 초기화 블록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초기화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음과 초기화하기
초기화 블록은 다음과 같이 init을 사용을 해서 초기화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다음과 같이 init을 사용하지 않고 초기화를 하고 싶다면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오류의 내용은 초기화 블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추상 클래스로 정의를 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윗줄에 있는 init 클래스 초기화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 주어야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만약 생성자 블록인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초기화를 해주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당 방법이 아닌 아래와 같이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초기화해주는 게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성자에 대해서 프라이빗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자바에서는 앞에 클래스 정의하는 부분 앞에 프라이빗이라고 선언을 해주면 이가 해당 초기화 생성자 블록은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을 하려면 싱글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코틀린도 생성자에 대해서 프라이빗 선언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생성자 원형이 컨스트럭터를 별도로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에 프라이빗이라고 초기화를 하게 되면 해당 클래스는 프라이빗 생성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를 사용을 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바에서는 다음과 같이 new 클래스 name이라고 해서 new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생성자를 초기화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코틀린에서는 그냥 클래스 name 가로 열고 닫고를 해주시면 생성자 블록이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네 번째 예제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세 번째 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초기화를 했고요. init get name을 통해서 해당 네임을 가져오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코틀린에서는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보려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 레퍼런스이므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과 같이 init 클래스에 초기화 블록을 잡아주시면 네임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또는 두 번째 클래스인 string name을 초기화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클래스 생성자에 대해서 프린트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코틀린 랭의 클래스를 살펴보면 되고요. 제 블로그에 코틀린 클래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틀린 클래스 살펴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그리고 함수 재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